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입니다. 7월 7일이죠. 네. 오늘 썸네일이 좀 대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제 말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코인을 채굴 중이시라면, 혹은 파이 브라우저 통해서 무슨 앱을 만들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검증인을 하고 계신 분, 그 다음에 뭐 아트나 뮤직이나 혹은 어떤 글을 올려서 뭐 토큰을 받으시는 분이시건, 혹은 뭐 유튜브 같은 걸 파이 브라우저 통해서 보고 계시건, 지금 파이 생태계 내에서 있는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플랜을 준비하신다면 당신은 2년 이내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이제 해겔의 사상을 갖고 말씀드리지만, 필연적인 추세에 필연적인 사건으로 다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개인의 역사도 필연적인 추세에 따라서 필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 필연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건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이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계시는 여러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이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빨리 상장했으면 좋겠다, 언제 100불 가냐, 언제 1000불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뭐 당장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뭐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고, 뭐 주변에 사실 말을 하느냐 말을 안 하느냐 차이만 있지,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지금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도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풀려서 넘어와 갖고 지금 현재 계실 거거든요. 그런 이제 개인 역사에도 어떤 필연적인 추세가 있는데, 그런 필연적인 추세를 여기서 끝낼 수 있느냐 끝낼 수 없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그 과거에 어떤 문제를 넘어오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파이코인으로 웬만한 거는 다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안 그러면 파이코인으로 채굴해서 벌게 된 돈을 또 날려먹고 또 다른 어려움을 또 겪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면, 참, 이게 일본이 화폐 개혁을 했죠. 만행 모델이 이제 시부사와 H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제일 고가권인 이제 만행의 모델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 황제 때 대한제국 시절에 우리가 뭐 이런 지폐, 엽전이나 썼지 지폐를 쓴 게 없으니까 일본에다가 부탁을 해서 이제 조선은행권을 만들죠. 조선은행권의 최초의 모델이 시부자와 H라고 해요. 시부자와 H인데, 그러니까 조선은행권에 자기 얼굴을 박아서 넣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마무시한 사람이더라고요. 개인의 능력인지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1900 메이지 유신 당시에 일본의 뭐 기업체, 뭐 은행, 뭐 이런 거를 한 700개를 만들었대요.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 700개 만들었나요? 못 만들었어요. 당대에 50개도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튼 프랑스의 어떤 도움, 프랑스에 가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찌됐건 이제 조선은행권 처음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뭐 고종 황제 얼굴을 넣든지 해야지, 이 양반이 지 얼굴을 박아 넣어갖고 이제 왔나봐요. 이등방문한테 오니까 이등방문이 둘이 친했었대요. 그래갖고, 야, 여기다 네 얼굴을 박으면 어떡하냐, 네 얼굴 빼 이래갖고, 그게 이제 그렇게 널리 통용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등방문도 왜 조선 사람이잖아요. 임의종가 임춘몽가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 이름도.
원래 큐슈 지방이 이제 큐슈가 부산하고 제일 가까운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근데 이제 일본인 집으로 양가를 가서 이제 이등 방문이 됐다 그러고 이 양반도 보세요. 한자로 읽으면 서택 영일이잖아요. 영일. 제 친구 중에서도 뭐 송영일, 뭐 이영일, 뭐 김영일, 박영일, 영일이라는 이름 많죠. 이 양반도 조선계죠. 한국계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사람이 10만 원, 예, 만 원권 앵으로 이제 나왔는데 경제의 신이죠, 일본의 경제의 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신권 모델로 넣는 거죠. 남들은 다 암호화폐 만든다 그러는데 일본은 지금 이렇게 신권을 뭐 대량으로 발행한 것이 창고 속에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그 화폐 노인들이 갖고 있는 화폐를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 영일 씨는 뭐 한국계죠. 뭐 촉 보면 아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원래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앞으로 2년 내로 어떤 경제적 문제도 겪지 않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한 그 인터뷰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인터뷰가 원래 계기는요.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파이가 암호화폐 산업을 개선하고 개혁할 수 있는 현재의 뭐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뭐 그다음에 각국에서 말하는 CBDC니 이런 암호화폐 산업을 개선하고 개혁할 수 있는 5가지가 뭔가라는 거를 이제 그 사회자가 이걸 알고 싶었던 거죠. 암호화폐 산업이 현재 문제가 있고 개혁할 게 있는데 파이 니네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니콜라스 부부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요. 시간이 지나니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하면서 참 나이가 들면서 제가 이제 19살 땐가 18살 때 아무튼 병원에 입원을 해갖고 한 2달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낮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약간 좀 맛이 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이제 병원에 나와서 잔디밭에서 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보고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 사람은 법 추락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면회로 오셨길래 아버지 법 추락이 뭐예요? 그랬더니 법 철학이지 법 추락이 어디 있어? 그래서 법 철학은 저도 알고요. 근데 법 추락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네가 잘못 들었거나 그 사람이 얘기를 잘못한 거지. 그 19살인지 18살인지 모르는데 제가 자꾸 법 추락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한심한 듯이 쳐다보던 그 눈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저 아들이라고 저 새끼 저거 법 철학이지 법 추락이라니. 그런데 그때 그 미친놈 같았던 그 사람이 한 법 추락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나이 66이 돼서 해겔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뭐라는 건 알았지만 이 법 추락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이런 걸 가지고서 정말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뛰어든 사람 제가 그런 거는 못했으니까 그게 파이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야, 이게 정말로 저한테 거진 50년간 그 아버지와 저 사이에 아주 심각한 열등감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아버지한테도 미안했고 그랬었어요. 돌아가셨지만. 법 추락이라는 말은 없어요.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말. 그렇지만 제가 18살인가 19살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왔던 법 추락대로 지금 새로운 금융화폐의 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파이 네트워크는 이렇게 비행기처럼
비상을 하진 않았죠. 이륙을 안 했죠. 아직 테이크오프 안 했죠. 지금 여전히 활주로 상에도 없죠. 오픈 메인넷에 와야지 활주로 상에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아직 정비창에 있는 거죠. 계속 비상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는 거지 비상할 생각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새도 나를 때는 이렇게 퍼덕이잖아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날개를 편다라고 하는데 날개를 펴지도 않고 있는 얘가 파이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법추랑 말씀도 먼저 드렸고 시부자와 H라는 일본 신권 발행도 먼저 말씀드렸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해겔의 법 철학을 보게 되면 이제 파이의 화폐 철학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그러고 화폐 혁명을 한다 그러니까 혁명을 한다라는 사람이 철학 없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비전이 있고 뭐가 있어야죠. 근데 모든 어떤 법에서는 이제 추상적인 법이 있고 도덕적인 법이 있고 인륜적인 법이 있는데 이게 해겔의 법 철학에 이제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상적인 법, 도덕적인 법, 인륜적인 법인데 또 이런 어려운 말씀은 골치 아프니까 앞에서 얘기할게요. 추상적인 법이라는 건 뭐냐면 각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하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하고 또 노태우 대통령 초기까지 이제 어떤 독재 정권 같은 걸 했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많이 억압된 상태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었잖아요. 그런 단계가 이제 추상적인 법의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너도 나도 막 개인의 욕망만 챙기고 개인의 필요한 것만 하고 하면은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 뭐 자유라 그러니까 다 막 그냥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유도 자유라고 주장을 한 것들이 그때 많았죠. 그게 불행히도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1990년도 이후에 세계적인 추세로 자기의 자유가 남의 자유를 침해해도 좋다라는 그것도 자유다라는 게 막 번졌던 거죠.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추상적인 법의 체제로 개인의 자유를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찍어 누르는 거죠. 그게 화폐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에 막 은행이 난립하고 철도회사가 난립하고 우리나라도 통신회사 난립하고 암호화폐가 지금 난립하는데 이거를 딱 찍어 누르는 단계가 나온다라는 거. 추상적 법의 단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암호화폐가 지금 해겔에 의하면 추상적 법의 단계에서 도덕적 법의 단계로 바뀌고 있는 거죠. 도덕적 법이라는 것은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각자가 극단적인 이기적이나 극단적인 욕망이 아니라 남의 입장도 생각하는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전 세계 암호화폐에서 여러 가지로 트래블 룰도 만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 산업에서의 막 먹튀라든가 다단계 떴다방 같은 이런 게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없어지면서 암호화폐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가치와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이래갖고 지금 거래소도 새로이 정비하고 암호화폐도 정비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 가상자산 이용법이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지금 김치 코인들은 많이 이제 좀 걸러지는 그런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 해겔의 법철학 사상에 의하면 두 번째 법철학 사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인 인륜적 법철학 체계는 이렇다라는 거죠. 이걸 하고 있는 게 파이코인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세 번째 단계 인륜적 법철학이라는 걸 하는 데가 지금 얘네밖에 없는 거예요. 인륜적 법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도덕적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각자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권과 야권이 있는데 여권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야권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한국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G7 국가 서구 한국은 이제 서구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서구에 들어가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서구에 들어가서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죠. 일본은 한국에 있지만 오래전부터 서구 사회에 들어갔는데 지금 한국하고 호주가 이런 이제 G7, G9의 서방 세계에 한국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G7 국가가 있고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맞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각자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 각자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것까지도 통합하는 것이 인륜적 법이에요. 거기까지 화폐가 간다라고 생각하고서 암호화폐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겔의 법철학으로 도덕적 단계를 지나서 추상적 단계를 지나서 도덕적 단계를 지나서 인륜적 단계에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인륜적 단계로 가는 거를 해겔은 말은 했지만 이거를 돈은 화폐라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파이 채굴 방법이라든가 파이 보상 방법이라든가 파이 생태계 만드는 방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낙가마들이 막 하면은 계좌 동결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과 도덕을 합한 인륜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실패해요? 이거는 실패할래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겔이 이 법철학, 역사철학 이런 거 얘기할 때 세계의 사상으로서의 어떤 철학은 현실이 그 형성 과정을 종료하여 확고한 모습을 갖추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시간 속에서 드러나서 사람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파이 네트워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람들이 잘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 세계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드러나서 쟤네 봐라 저거 맞네 저거네 이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이 사람들의 인터뷰에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이 인터뷰에 어마무시한 게 있었었는데 저도 그거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어서 한 편 더 올리겠습니다.